자, 지금서부터 간단하게 스피커랑 오디오 인터페이스 연결해서 세팅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볼륨 설정의 최대 구간과 내가 평상시에 들어야 될 구간, 요거를 어떻게 잡는지 한번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구비하고 있는 인터페이스 중에 그나마 이렇게 소형화된 거는 이 친구라서 일단 UR28M, 지금은 단종된 모델이긴 한데 요걸 갖고 왔어요. 얘 최대 출력 입력은 16dB짜리 장비고, 이 스피커 같은 경우는 이렇게 TRS로 연결을 하던 XLR로 연결을 하던 간에 실질적으로 플러스 4dBu 기준 94였나? SPL 나오는 게 플러스 4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플러스 4의 시그널을 여기다가 넣었을 때 어느 정도 크기가 나오는지부터 체크를 해봐야겠죠. 이제 그 과정에서 요게 결국은 이제 마스터 볼륨 놉인데, 지금 요걸 돌리면 컴퓨터 화면상에서도 지금 보일 거예요. 얘를 풀로 놨을 때가 16dBu라는 얘기고, 여기서 이렇게 조절을 하다 보면, 자, 여기가 4dBu 지점입니다.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12dBfs로 설정된 구간이 플러스 4dBu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이상은 얘한테 갈 일이 없는 거예요, 마스터 볼륨이.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제로로 한번 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소리가 어떻게 들리나? 한번 스피커 켜볼게요. 지금 꽤 크게 들어오죠. SPL 미터상으로도 봐도 97, 6 막 여기서 왔다 갔다 해요. 이 SPL 미터 세팅 값은 반응은 빠르게 했고 C 웨이팅으로 해서 지금 띄워놨는데, 뭐 이게 아이폰 거다 보니까 뭐 완벽하게 정교하다 이런 거보다 일단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대략적으로 이 정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한 1m 떨어진 거리에서 지금 봤을 때. 자, 그러면 보통 우리가 칼리브레이션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냐면, 핑크 노이즈로 제네레이터에서 마이너스 10 정도, DAW 상에서 봤을 때 마이너스 10dBfs 된 핑크 노이즈로 쌓아가지고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이 지점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오디오 인터페이스 상에서 보면 제 제품은 지금 이 지점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볼륨이. 이 스피커로 보낼 때 이 안에서 이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제품마다 출력 레벨이 다 다르니까 본인이 찾아야 돼요, 계산을 해가지고. 지금 화면상에 보여드린 것처럼 저렇게 정확하게 숫자로 나오는 제품을 쓰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그래서 컨슈머 제품이나 좀 브랜드가 잘 알려지지 않은 제품들 중에 컨트롤 앱 같은 거, 컨트롤 패널, 믹서 이런 걸 지원을 안 하는 그런 인터페이스를 쓰게 되면 좀 설정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이왕이면은 정확하게 나오는 제품을 가지고, 뭐 이거 아니더라도 뭐 UR24C도 있고, 아니면 포커스라이트의 스칼렛도 있고, 뭐 또 완벽하게 볼만한 건 뭐 베이비페이스 같은 그런 제품들, 정확하게 숫자로 다 보여주니까 그런 제품들 쓰시는 걸 권장합니다. 자, 그래서 핑크 노이즈를 지금 이제 설정을 했으니까 한번 재생을 해볼게요. 얼마 나오나? 지금 이 상태로 해서 쏘니까 여기서 대략 한 80 정도 나와요. 그러면 요 값이 지금 한 통에서 나올 때 값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추가로 한 통을 더 연결을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두 대가 동일한 핑크 노이즈로 쐈을 때는 3dB 정도 증가하게 되죠. 요 값이 지금 제대로 찾은 값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지금 듣기에는 엄청 크게 들릴 거예요. 되게 불편한 정도? 지금 한 통만 체크하는데도 이 정도 레벨인데, 두 통이 되면은 가깝게 듣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크다 이렇게 느끼실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맥스 값은 여기라는 건 이제 알겠고, 볼륨 조절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편하게 임의의 볼륨을 정하면 돼요. 내가 듣기 편한 값으로. 자, 아까처럼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데 이쪽에 또 스피커를 한 대 더 놓고 이제 또 측정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SPL 미터로 또 봐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봤을 때 약간 안 맞는데 한쪽이? 오른쪽을 설정을 해보니까 여기다 놓을 거라고 가정을 하고 측정을 해보니까 약간 크게 나오네. 그러면 그때 비로소 스피커 후면에 있는 요거를 조금 조정을 하는 거죠. 인터페이스에서
아웃풋이 정상적으로 나갔다라는 가정하에 보면. 안녕하세요. 라우드벨 스튜디오입니다. 자, 앞에 인트로가 5분이나 됐어요. 만들다 보니까 좀 길게 만들긴 했는데 사실 오늘 할 얘기는 앞에 영상에서 다 보여드리긴 했어요. 볼륨 조절하는 것 때문에 고민인 분들, 그리고 스피커랑 볼륨 세팅을 좀 정확하게 해놓질 못해가지고 평상시에 좀 잘못된 형태로 소리를 듣고 계신 분들, 요런 분들이 오늘 영상을 참고를 하시면 되고, 덧셈 뺄셈 수준의 어차피 숫자 놀이기 때문에 숫자 얘기 나온다고 자꾸 이렇게 넘기시고 그러지 마시고요. 취미로 이제 음악 듣는 사람인데 이게 어떻게 적용되냐, 이렇게 또 이제 질문하실 분들도 분명 계실 텐데 조금만 응용해보면 다 해결되는 것들이니까 영상 넘기지 마시고 차근차근 본 다음에 이해가 안 되면은 한번 꼭 다시 보세요, 영상을. 그리고 내가 셋업을 어떤 식으로 해놨는지, 내 기계들이 어떤 상태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은 관심을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이야기할 거, 게인하고 볼륨, 요거를 자꾸 헷갈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게인이라는 거는 사전적 정의대로 하면 이득, 증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게인이란 말은 전기 신호 자체를 증폭을 할 때 보통 많이 써요. 이쪽 음향기기 쪽에서는. 그러니까 앰플리파이어라는 개념, 증폭이라는 개념이 들어갔을 때 게인이라는 말을 쓰게 되고, 볼륨을 크게 듣는다라는 표현, 요거는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게인을 크게 해서 듣는다는 신호 자체를 아예 크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반대로 볼륨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떤 정해진 값이 이미 이렇게 딱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리를 키운다, 볼륨을 키운다 이렇게 표현한다면 이미 정해진 값이 이만큼 있었고 내가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요만큼의 사이즈로 나오게끔 재생을 하던 거죠. 트림이라는 말도 일종의 볼륨이고, 포텐셜 미터, 요것도 볼륨 조절하는 이제 부품이죠. 요런 애들을 활용을 해서 저항을 줘가지고 전기 신호가 저쪽으로 그대로 요렇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앞쪽에다 수도꼭지를 하나 붙여놓은 거죠. 그렇게 해서 전기 신호 자체를 적게 흘려보내는 어떤 요런 과정이 볼륨이에요. 그러니까 게인은 애초에 조그만 신호를 증폭할 때 쓰는 말이고, 볼륨은 이미 파이는 정해져 있고 내가 선택적으로 얼마만큼의 사이즈로 스피커 쪽으로 보낼 거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어딘가에 가가지고 음악을 듣는데 그 게인이 좀 작은 것 같은데 게인 좀 올려줘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사실은 잘못된 표현이라는 거죠. 음악을 들을 때는 볼륨 좀 올려달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레벨이 작게 들리니 볼륨을 키워달라,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겁니다. DAC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야 돼요. DAC, 그러면 디지털 오디오 컨버트. 이건 다 아시는 거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오디오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제품에는 ADC랑 DAC 파트가 다 들어가 있어요. 요거를 별도로 분리해서 디지털 신호만 따로 쓸 수 있는 인터페이스도 있긴 합니다. 근데 보통은 다 붙어 있고 ADC, DAC 개수가 이제 늘어나니까 그 채널에 맞춰서 가격이 좀 올라가는 것도 있고, 요거는 이제 제품마다 다 차이가 있긴 한데, 요 DAC가 품질이 좋고 나쁘고를 논할 때 일단 내가 DAC를 통해서 스피커로 신호를 보내고 스피커에서 나오는 신호를 듣고 내가 평가할 거냐, 아니면 DAC에서 나오는 신호를 특정한 프로세서, 그러니까 아웃보드죠, 그쪽으로 흘려보낸 다음에 아웃보드에서 뭔가 조작을 해서 나온 결과를 다시 ADC로 받고 그렇게 정리된 데이터를 내가 모니터링 할 거냐, 그러니까 판단하는 기준이 약간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DAC라고 해서 모든 게 다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스튜디오에서 쓰는 DAC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하드웨어 쪽으로 신호를 흘려보낼 용도의 DAC들도 많이 쓰기 때문에 레벨이라는 게 생각보다 기준점이 좀 높아요. 이게 이제 미국의 권고사항 아니면 유럽 방송 시스템의 권고사항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물론 편차는 조금씩 다 있습니다. 요건 이따가 한번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렇게 레벨적으로 차등을 둔 것과 품질은 사실 좀 별개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레벨이 좀 작다 해도 DAC 품질 자체가 높은 경우들도 꽤 있으니까 요거는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고, 내가 컴퓨터에서 어떤 음악을 재생을 한다라고 했을 때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 구간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스피커까지 가는 동안에. 1차적으로 오디오 플레이어, 그 데이터를 플레이하는 플레이어에서 볼륨을 줄일 수도 있고 최대값으로 놓을 수도 있고, 하지만 이 플레이어는 데이터를 결국 어디로 보내요? DAC 파트로 보내야 돼요. 그러려면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타고 DAC로 가는 겁니다. DAC 파트로. 그럼 이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컨트롤하는 또 컨트롤 앱이 있어요. 각 제조사들마다 각자의 어떤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만든 컨트롤 앱에 믹서가 있는데, 그 믹서의 마스터 페이더 값, 요것도 또 여기서 조절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DAC로 넘어간 것이 결국 스피커로 가서 스피커에서 그거를 그대로 다 허용할 수 있는 입력단을 갖고 있다면 스피커 앰프 파트에 또 볼륨 조절하는 게 또 있겠죠. 그러면 지금 내가 소리를 작게 듣겠다라고 했을 때 조절할 수 있는 단계가 최소한 3군데가 있다는 얘기고, DAC에서 스피커로 보내기 직전에 내가 중간에 볼륨 컨트롤러를 별도로 또 쓴다. 총 4군데에서 볼륨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면 가장 현명한 방법은 뭐냐라고 물었을 때 사실 많이 안 거치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 디지털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 안에서 DAC까지 전달할 때, 이때 그냥 최대값으로 가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데이터는. 물론 이제 그 최대값으로 간 게 스피커로 바로 가버리면 스피커의 앰프단에서 입력 허용치를 넘어가면 당연히 소리가 부서지겠지만, 그래서 볼륨을 줄이긴 해야겠지만, 디지털 플레이어, 제일 최초에 내가 음악 데이터를 플레이할 때 그 플레이어에서는 최대값으로 보내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 플레이어에서 뭐 노멀라이즈 기능이니 무슨 뭐 베이스 더 강조시키는 무슨 뭐 EQ 세팅을 하니 뭐 이런 어떤 특수한 이펙터를 만약에 쓴다 그러면 원래 데이터를 모니터링 한다고 보기는 좀 힘들죠. 내 개인 취향이 좀 섞인 형태로 소스가 약간은 변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볼륨을 오히려 좀 줄여야 돼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오리지널 데이터를 그대로 듣는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풀 볼륨으로 해서 나가는 게 맞다. 플레이어에서는. 그러면 아까 얘기를 못했던 거, 방송 표준 관련된 기계들의 최대 음량, 최대 입출력 레벨 이런 걸 정의한 게 미국이나 유럽, 그 다음에 뭐 북유럽 지역, 뭐 이런 식으로 뭐 일본 이렇게 다 나눠진단 말이에요. 근데 통일을 하면 좋은데 통일을 하지를 못했어요, 사실은. 어떤 지역은 16, 어떤 지역은 18, 어떤 지역은 20, 어떤 지역은 22, 어떤 지역은 24 이런 식으로 이제 미국이 이제 24긴 하지만 조금씩 차이를 두고 지금 기계들을 설계할 때 그 기준에 맞춰서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DAC 파트는 그렇다 치고 디지털 데이터를 볼 때는 디지털은 숫자 자체가 최대값이 0이에요. 0. 그러니까 0dBfs라는 단위를 쓰는데 0 이상의 신호는 사실 없습니다. 페이더의 숫자가 뭐 플러스 6이니 뭐 플러스 12니 이렇게 써 있다 하더라도, 내가 뭐 DAW에서 조작하는 페이더에 그렇게 써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냥 상대적인 값이지 최대값이라는 건 결국 0이에요. 그 페이더에 그 숫자는 볼 필요도 없어요, 사실. 그걸 6으로 뭐 돼 있는 걸 끝까지 올렸더니 뭐 그럼 6dB 키운 거 아니냐. 그러니까 6dB를 키운 건 맞지만, 디지털 상에서 6dB를 키운 건 맞지만 어찌됐든 그 신호가 제일 최대값으로 나갈 수 있는 거는 소리가 깨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0이 최대값이라는 거예요. 절대 혼돈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0dBfs가 DAC로 가게 되는 거고 최대값으로 보낸다고 쳤을 때 그 0dBfs의 신호를 DAC가 출력할 때는 제품이 설계될 당시의 최대값 dBU예요. 그때는 전기 신호로 변환시켜서 나가는 값. 그 dBU 값이 지역별로 차이가 난다라고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플러스 24를 기준으로 해갖고 쓰고, 유럽 EBU는 22를 기준으로 해서 쓰고,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근데 요거는 숫자 더하기 빼기는 내가 해볼 필요가 있어요. 0dBfs가 24일 경우에는 플러스 4 지점이 어디인가. 그러면 마이너스 20dBfs가 플러스 4 지점이 되는 거죠. 22dBu 최대 출력 레벨을 갖는 제품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18dBfs가 플러스 4 지점이 되는 거고. 요건 제가 지금 화면에 띄워드리고 있으니까 자막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내가 제품을 A라는 브랜드의 제품을 내가 구입을 했다
라고 가정했는데 그 브랜드가 어디서 제조한지까지는 모르겠지만 매뉴얼을 보니까 최대 출력 값이 16으로 잡혀 있더라. 요렇게 만약에 나왔다면 그거는 플러스 4 지점이 마이너스 12dBfs다. 요렇게 바로 계산이 돼야 돼요, 지금. 덧셈 뺄셈. 자, 그러면 이제 스피커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스피커 같은 경우 앰프하고 유닛, 캐비넷 이게 한꺼번에 합쳐져 있으면 액티브 스피커라고 그러고 앰프가 따로 존재하고 캐비넷하고 유닛은 별도로 따로 있고 이렇게 분리돼 있으면 패시브 스피커라고 얘기하는 거 정도는 이제 다들 알고 계실 테니까 그럼 앰프 쪽에 입력되는 신호의 최대값 요거를 명시를 해야겠죠. 앰프 제조사들은. 근데 재밌게도 액티브 스피커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게 강제사항인지 아닌지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법적으로 근데 대부분의 회사들이 제대로 명시를 안 합니다. 좀 재수가 없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리고 개인적으로 특히나 저가의 제품에 이런 경우가 되게 흔해요. 허나 이거 하나만큼은 아시면 좋아요. 플러스 4 지점은 프로용 기기들끼리 전기 신호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왜곡 없이 최대한 서로 깨끗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레벨이다. 요것만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준 운영 레벨 혹은 뭐 노미널 레벨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플러스 4는 그러니까 서로 그래도 요거만큼은 지키고서 제작을 해요. 그러면 앰프 쪽에 플러스 4의 신호가 들어온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어떤 제품을 갖다 놓던 프로용 기기라면. 근데 앰프 쪽에 뭐 20dBU의 소스가 들어왔다. 그럼 요거 허용할 수 있는 스피커는 몇 브랜드 안 돼요. 사실. 그것도 명시돼 있는 정확하게. 뭐 제가 기억하는 걸로는 뭐 제네릭이나 아니면 뭐 맥키 옛날에 HR 시리즈 거기는 명시가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몇 개의 브랜드를 제외하고는 20dB만큼을 지원하는 스피커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4dB는 다 지원을 한다. 저가건 고가건. 그래서 안전하게 연결을 하려면 아까 요 전 단계에 제가 얘기했던 DAC에서 출력값이 다 다르지만 플러스 4dB를 계산해서 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바로 요 포인트예요. 내가 가장 크게 들을 때 소리를 가장 크게 듣는 상황이 됐을 때 내 스피커 쪽에 신호를 무리 없이 보내고 스피커에서 또 최대 출력을 만들어주는 이 상황으로 이 신호가 흘러가야 되는데 DAC 파트에서 그냥 최대값으로 쏴버리고 스피커가 입력이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얘가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바로 연결해서 그냥 재생한다? 스피커 잘못하면 터질 수도 있고 스피커에서는 괴성을 지릅니다. 막 킥이 막 이상하게 들리고 고역 쪽 유닛에서만 막 난리가 나거나 아니면 막 중음 쪽으로만 다 몰려서 들리거나 하여튼 정상적인 밸런스로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스피커의 앰프 쪽에는 플러스 4 신호를 내가 최대로 보낼 것이다라는 전제를 깔고 우리가 환경 설정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이제 제시를 하는 거죠, 지금. 근데 이때 제품의 블럭 다이어그램이나 매뉴얼상에 정확하게 시그널이 어떤 경로로 흘러가서 얼마까지 가능하고 뭐 이런 게 좀 나와 있으면은 확실히 편하긴 한데 뭐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거 HS50 같은 거 야마하. 그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그림 제가 띄우고 있지만 삼각형 모양이 앰프예요, 앰프. 블럭 다이어그램 상의 삼각형 모양이 앰프인데 처음에 케이블이 꽂히고 나면 앰프 파트 입력단 게인을 거치고 그리고 나서 볼륨입니다. 그러면 뒤에 조작하는 게 뭘까요? 이게 돌려서 조작할 수 있는 거. 볼륨단이에요, 볼륨단. 게인단이 아니에요, 그게. 그러면 들어오는 신호는 얼마까지 허용되나? 뭐 되게 둥그스름하게 적혀 있어요, 매뉴얼상에 보면. 그래서 그냥 플러스 4로 생각을 하고 조율하면 되겠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좋아요. 뭐 이브 오디오 같은 경우도 보면 이브 오디오는 좀 적혀 있어서 편하긴 해요. 나는 7dBu 이상의 신호가 들어오면 스피커에서 리미팅을 해. 유닛을 보호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말이 써 있기 때문에 매뉴얼상에. 근데 스펙에 인풋 그러니까 맥시멈 인풋 해갖고 얼마 이렇게 안 적혀 있고 뭐 대부분은 이제 센시티비티라고 적혀 있어요. 감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냥 인풋 아웃풋으로 이것도 설명해주면 좋은데 뭐 그거는 이제 뭐 제조사들이 알아서 할 일이니까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2부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7dBu 그래서 4dBu를 내가 DAC에서 쐈다.
DAC에서 4dB로 쏴줬다 그러면 스피커에 입력되는 순간에 소리가 뭔가 깨지거나 드라이브 걸릴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죠. 자, 이제 스피커 입력, 앰프 쪽의 입력에 관련된 건 이해를 했으니까 뭐 부수적으로 판단할 거는 매뉴얼 보시면서 맥스 SPL이 얼마인가, 4dBO 신호가 들어왔을 때 보통 얼마로 출력을 하는가. 물론 측정 기준은 1m 기준으로 해서 뭐 어떻게 하고 THD가 얼마가 발생한다. 여기서 이제 THD에 대한 것도 좀 잠깐 짚어봐야 되는데, 토탈 하모닉 디스토션, 총량이죠. 왜곡되는 신호의 총량. 근데 이게 재밌게도 1kHz에 만약에 신호를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1kHz는 원칙적으로 정상 재생을 하지만 왜곡률이 올라가면 2차 배음, 1kHz의 2차 배음인 2kHz, 그 다음에 3차 배음인 3kHz, 4차 배음인 4kHz 이런 데가 레벨이 삐죽삐죽 이렇게 섞여요. 앰플리파이어 하면서. 근데 이때 가장 큰 레벨만 기준으로 해가지고 얼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뭐 매뉴얼의 함정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2차 배음, 3차 배음, 4차 배음, 5차 배음 몇 개의 배음이 나오는지는 저는 알 수 없습니다. 매뉴얼만 봐서는. 몇 차 배음까지 생성을 하는지 걔가 왜곡될 때. 그래서 입력 레벨이 플러스 4로 들어왔을 때 몇 차 배음까지 만들더라 이런 거 매뉴얼에 안 나와 있어요. 허나 조금이라도 정직하게 그리고 소비자들한테 좀 자신 있게 얘기하는 회사들 거 보면은 입력 레벨에 따라서 내가 왜곡률이 얼마 몇 프로 정도 발생을 하고 그럴 때 실질적으로 SPL은 얼마예요 뭐 이런 것까지 다 공개하는 아주 디테일하게 공개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뭐 말 안 해도 아시겠죠. 대표적으로 G사 같은. 자,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상식이고, 요걸 토대로 제가 맨 처음 오프닝에서 보여드렸던 스피커 볼륨 칼리브레이션 과정. 말 잘해야 돼요. 스피커 칼리브레이션이라는 말을 쓰면 그건 스피커 제조사가 할 일입니다. 저희가 뭘 어떻게 칼리브레이션을 해요, 그거를. 레벨 칼리브레이션이에요. 레벨 교정 작업. 근데 레벨 교정도 스피커 편차 없이 공장에서 생산돼서 소비자한테 왔다는 전제를 깔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뭐 좀 저가고 양산으로 막 만들다 보면은 사실 LR이 완벽하게 똑같지가 않아요, 이게. 그래서 레벨 편차도 정말 미세하지만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오차 범위를 뭐 3dB로 볼 거냐, 뭐 6dB를 볼 거냐, 이것도 회사마다 다 다른데 1.5로 볼 거냐, 1dB로 볼 거냐. 어쨌든 그 미묘한 편차를 결국 레벨 칼리브레이션, 스피커 레벨 칼리브레이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잡아야 되고, 그 잡는 기준이 결국은 이제 뭐 80으로 내가 해서 세팅해서 쓸 거냐, 83으로 세팅해서 쓸 거냐, 뭐 아니면 85dB SPL로 세팅해서 내가 최종적으로 쓸 거냐, 그거는 개인의 자유예요. 그리고 내 작업 환경에 맞게 비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스피커의 측정 자료를 보면 플러스 4 신호가 나왔을 때 보통은 다 94 이상은 나와요. 이게 꽤 큰 소리죠, 사실은. 90에서 94 이상의 그런 출력 값을 보여주기 때문에 스피커는 사실 사용자는 거기까지 갈 이유도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청취 거리가 어디냐에 따라서 스피커에서 볼륨을 조금 더 키워서 써야 되냐. 만약에 근데 스피커 볼륨 조절이 되지 않는 제품이다. 그런 게 옵션으로 아예 들어있지도 않다. 뭐 포칼에 에보 지금 최근에 나온 거 그거 보면은 뒷단에 보면 0하고 6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0이 아마 기본값이고 6이 아마 부스트 시켜주는 기능일 텐데, 그거는 이제 최소 청취 거리가 내가 조금 더 멀어지면 당연히 스피커에서 만들어진 신호가 저한테 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둘째치고라도 오면서 에너지가 빠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그 6을 설정을 하면은 뭐 소리가 좀 더 크게 나온다거나. 하던 얘기로 좀 돌아가면 80으로 잡던 83으로 잡던 뭐 그거는 자기 환경에 맞춰서 움직일 부분이고, 왜 그러면 그 레벨로 잡냐라는 거예요. 80에서 뭐 85 이렇게. 요게 핵심이에요. 등청감 곡선, 플래처 먼슨 커브, 라우드니스 컨투어. 이게 다 같은 말인데, 옛날 이제 벨 연구소 전화기 개발했던 벨 연구소의 플래처랑 먼슨이라는 과학자가 사람을 데려다 놓고 주파수 대역별로 1kHz를 기준으로 해서 너 요만하게 들리지 지금 소리, 이렇게 테스트를 한 거예요. 요만하게 들리는 거 내가 2kHz도 요만한 덩어리로 보내볼게. 똑같이 들리나. 그랬더니 야 좀 크게 들리는데? 그래? 그럼 조금 레벨 더 줄일까? 이제 비슷하게 들려 1kHz랑. 오케이. 그래서 2kHz 체크. 3kHz 보냈더니 여기 더 크게 들린다. 야 더 줄여.
오케이. 그래갖고 요만한 덩어리를 기준으로 해서 주파수별로 사람이 어떻게 인지를 하는가. 이 그래프를 그래서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지금 화면에 띄워놓은. 그래서 저음으로 갈수록 신호를 훨씬 크게 들려줘야 되고, 고역에서는 이제 우리 이어 커널 레조넌스 때문에 3km 대역 근처가 이제 좀 증폭돼서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쪽이 좀 깎이고 좀 내려가야지만 1km랑 비슷하게 들리고, 그리고 또 아주 높은 주파수로 가면 이 귀가 뭐 청세포가 이제 빨리 마탱이 가는 것도 있고, 귀 구조 때문에 좀 큰 레벨로 쏴줘야지만 비슷하네 이렇게 인지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주파수 대역별로 그나마 가장 평탄하게 보이는 구간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80에서 90dB SPL 사이가 그나마 평탄하게 좀 자리 잡혀 있어요. 그 이하로 듣게 되면은 저음역대 에너지를 내가 지금 좀 정확하게 못 듣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더 크게 듣게 되면은 고역대 에너지들에 대한 밸런스, 이런 것들을 또 정확하게 체크를 잘 못해요. 그래서 중립적으로 체크를 할 수 있는 구간이 아무래도 그 정도 구간이다. 80에서 90dB SPL 사이. 이 부분 때문에 영상 시작할 때 제가 그렇게 잡은 거예요. SPL 측정기 놓고 핑크 노이즈 쏴서. 차음이나 흡음 이런 것들이 잘 안 돼 있으면 반사음이 워낙 많이 튀니까 확실히 80dB SPL만 해도 좀 크게 들리거든요. 한 통당. 그럼 두 개 합치면은 83 되니까 그 정도 사이즈로만 들어도 크게 들리니까 여러분들이 그건 어쨌든 환경에 맞춰서 조절해보고, 이것도 좀 큰 것 같은데? 그러면은 조금 더 뭐 낮게 잡는, 아니면 스피커와 거리 관련된 거나 이런 것들도 잘 생각하면서 이제 조율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영상 말미에 제가 그 설명 드리잖아요. 스피커 뒤로 돌려가지고 볼륨 조정해서 미세하게 잡으면 된다. 볼륨 조절 없는 스피커를 쓰게 될 경우에는 결국은 그 트라이앵글, 역삼각형, 우리가 모니터링 할 때 LR, 그러니까 스피커와 스피커 사이의 거리를 파이라고 치면 왼쪽 스피커와 내 귀까지, 뭐 오른쪽 스피커와 내 귀까지의 거리가 또 파이, 같은 길이로 역삼각형에서 내가 딱 요 가운데 앉았을 때 요걸 기준으로 해서 봐야 되니까 좌우 대칭이 정확하지 않은 공간에다가 스피커를 어정쩡하게 배치를 해놓으면은 당연히 안 맞습니다. 안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 뭐 어떻게 맞출 수 있어요? 그럼 미세하게 이렇게 얘기 나오면 뭐 어떻게 맞춰요? 맞출 방법이 없지. 근데 내가 위치를 조정을 해야죠. 자, 그러면 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약간 컨슈머 기기에 가까운 내가 인터페이스를 쓴다. 그래서 레벨이 크지가 않아요. 제품 자체가. 출력하는 레벨이 9dBu 밖에 안 나와요.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구매를 했는데. 이런 거 의외로 있습니다. 제품들.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용으로 뭐, 그러니까 팟캐스트용 뭐 이런 거 좀 저렴하게 나온 것들 중에 보면은 출력 레벨이 되게 낮은 게 있어요. 플러스 4보단 높지만. 요런 제품을 쓰면서 인터페이스를 혹은 DAC를 그렇게 낮은 걸 쓰면서 스피커는 하필 또 인풋이, 앰프 쪽 인풋이 막 20dBu, 24 막 이렇게 지원하는 거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쏘는 쪽은 나 최대값이에요 라고 해서 보내는 게 9인데 받는 쪽은 야, 나 24까지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반응을 하니까 쏘는 쪽이 크고 받는 쪽이 작으면 여기를 좀 줄여가지고 최대한 이렇게 비슷하게 맞추면 되는데, 이거는 쏘는 쪽은 작고 받는 쪽은 크니까 얘가 아무리 이만큼 레벨이 나 최대값이에요 라고 와봐야 얘는 이만큼 위로 공간이 남죠. 여유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여유 공간이 있어서 좋은 거냐? 그게 아니죠. 스피커 입장에선 레벨이 작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스피커의 그 볼륨 조절기를 최대로 놔도 또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스펙을 보시면서 체크를 할 필요가 있고, 그래도 난 작업 환경 자체에서 크게 들을 수 없는 상황이라 좀 작게 들어야 됩니다. 요렇게 이제 작업하는 분들의 소스를 보면 저음 쪽의 어떤 중음과 저음으로 넘어가는, 특히나 뭐 200Hz 이하 이런 대역들 에너지가 정리가 안 된 케이스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밸런스가 이상하게 찍혀 있거나 뭔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한 80에서 85 사이로 들어야 될 분들인데 못 듣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라서 헤드폰을 좀 병행할 필요가 있어요. 작업을 하실 때. 저역 표현이 조금 괜찮은 거라도 하나를 일단 두시고 예비로 두시고 참고하면서 번갈아 가면서 좀 들어보면서, 스피커로 대부분 작업하다가도 헤드폰을 한번 또 체크해보고 저음 밸런스가 좀 지금 이상하구나, 이런 거 파악할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근본적인 원인은 레벨을
좀 키워서 듣지 못하는 환경에서 오는 문제다. 요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편곡하는 과정에서 좀 스테이지를 이렇게 넓게 써야 되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저역은 좀 이렇게 밑에서 딱 자리 잡고 뭐 고역은 좀 더 위로 올라가고 뭐 이렇게 내가 펼쳐야 되는데 작업할 때 작게 들으면 이것도 또 잘 안 돼요. 그래서 소스를 고르는 것서부터 뭔가 미들로 다 몰리는 성향이 있습니다. 소리들이. 고역도 어차피 가깝게 들으니까 좀 크게 들려서 볼륨 줄여놓으면 뭐 그래 이 정도면 되겠지. 근데 확실히 좀 또랑또랑하게 들려야 돼 소리는. 그러면서 미들 위주로 몰리는 어떤 그런 사운드. 저역은 어차피 막 잘 안 들리니까 엉망으로 뭐 밸런스가 나올 때도 있지만 좀 그런데 잘 모르겠는데 근데 뭐 미들 쪽은 선명하니까 뭐 나중에 좀 해결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또 이렇게 몰리거나 아니면 편곡 단계에서부터 아래쪽을 이렇게 노트를 확실하게 이렇게 탁탁 넣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볼륨이 작아서 잘 안 들리니까 벨로서티를 되게 과격하게 쓴다거나 아니면 좀 더 아래로 내려가야 될 거를 뭐 옥타브 위로 다 표현해 놓는다거나 뭔가 이런 식으로 편곡 과정서부터 뭔가 불안정한 어떤 상황들이 연출이 돼요. 너무 작게 듣는 분들은. 그래서 너무 크게 들을 거는 지금 제가 제외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너무 크게 들으면 이제 또 반대 상황들도 생기지만 그래서 적정 볼륨으로 결국은 들어야 되는데 오늘 영상에 처음에 소개했던 대로 내 시스템, 내 기계에서 최대값을 정해놓고 출발을 해버리면 실수할 일이 확 줄어든다라는 거죠. 최종적으로는. 스피커 2조를 쓰고 싶다 이런 분들도 이제 계시단 말이죠. DAC 파트 그러니까 뭐 오디오 인터페이스든 DAC 파트에서든 내가 뭐 이렇게 클릭하거나 아니면 뭐 선택만 하면은 정확하게 그걸 볼륨 조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갖고 있는 인터페이스면 상관이 없는데 보통은 아마 그게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볼륨 컨트롤러를 따로 별도로 구매를 합니다. 스피커 2조나 3조 뭐 이렇게 쓰기 위해서. 그럼 이때도 뭘 고민해야 될까라고 하면 처음에 한번 이렇게 슥 지나가듯이 얘기했지만 데이터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DAC를 거쳐서 스피커로 가잖아요. 중간에 끼는 거잖아요. 그럼 DAC 다음에 볼륨 컨트롤러 끼고 스피커로 가는 거니까 DAC에서 볼륨 컨트롤러까지 가는 그 과정 안에서는 볼륨 컨트롤러가 입력받을 수 있는 최대값까지는 보내도 돼요. DAC 파트에서. 요게 제품이 근데 신호가 뭐 나는 이 오디오 인터페이스도 또 뭐 한 2개, 3개를 물려놨다 여기에. 그러니까 맥하고 PC랑 뭐 또 다른 걸 막 쓰다 보니까. 그래서 볼륨 컨트롤러가 여기 있는데 A라는 기계는 20dB를 지원하는 오디오 인터페이스고 그다음에 B라는 기계는 16dB를 지원하는 인터페이스예요. 근데 요거를 볼륨 컨트롤러에 다 갖다 이렇게 붙였어요. 그래서 인풋 A, 인풋 B 각자. 그래서 한쪽은 PC, 한쪽은 맥 뭐 이렇게 쓰고 있는데 내가 번갈아 가면서 모니터링을 좀 할 일이 있어서 좀 정교하게 내가 맞춰야겠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얘가 16이고 얘가 20이었잖아요. 얘도 좀 마진 준다고 치고 12 여기도 12까지 떨어지도록 그렇게 해서 입력받을 수 있게 DAC 파트 최종 볼륨을 얘는 한 8dBu 정도 떨구고 얘는 2dBu 정도 떨궈가지고 이쪽 볼륨 컨트롤러에는 12 정도로 딱 들어올 수 있게. 물론 볼륨 컨트롤러가 난 그것보다 못 받아요. 최대 입력 레벨이 10입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다 떨구긴 해야겠지만 볼륨 컨트롤러가 저 20까지 처리 가능해요. 20dBu까지. 그러면 그때는 사실은 둘 다 최대로 넣어도 되지만 애초에 이쪽에서 둘이 타협을 봐가지고 비슷한 레벨로 넣어주면 실상 서로 최대 신호로 주고받는 공정이 아날로그 단계에서 최대 신호로 주고받는 공정이 개입이 된다 그럴 때는 왜곡률도 최대값이 왔다 갔다 하는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왜곡률도 조금 줄여서 보내지는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쪽 그 16dBu 제품 좀 줄여갖고 보냈으니까. 그래서 왜곡률은 조금 줄여서 보냈고 볼륨 컨트롤러 입장에서는 조금 더 여유 있게 지금 신호를 받았으니까 그거를 또 스피커로 보낼 때 좀 더 여유 있게 재생할 수 있겠죠. 그리고 스피커도 내가 2조를 연결한다 그러면 스피커 A는
입력 레벨이 얼마인지 잘 몰라요. B도 얼마인지 잘 몰라요. 하지만 플러스 4를 기준으로 해갖고 만약에 둘을 맞췄다. 그러면 좀 더 쉽게 해결이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 4 지점을 내가 잘 모르겠는데 라고 만약에 한다면 볼륨 컨트롤러에 보편적으로 너무 저가 아닌 이상은 칼리브레이션 하는 게 있어요. 아웃풋 레벨 조절하는 게 또. 그런 거 통해서 추가적으로 조율을 좀 더 할 필요가 있다. 이 정도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온전하게 스피커를 한 조 한 조 내가 이렇게 체인징 하면서 모니터링 하더라도 레벨 편차 없이 들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제가 디지털 스피커로 지금 쓰고 있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디지털 인풋으로 만약에 스피커 셋업을 하게 되면 제네릭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얘기한 거 뭐 다 적용되는 건가요? 라고 묻는다면 훨씬 단순해요. 디지털로 가게 되면. 0dBFS 데이터가 바로 스피커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럼 스피커에서 볼륨 조절해야 되잖아요. 제네릭은 0dBFS 데이터를 받고 제네릭 별도의 컨트롤러, 볼륨 컨트롤러가 따로 있어요. 그거 가지고 조절해서 듣는 케이스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그레이스를 그래서 여전히 쓴다고 했죠. 요거. 이게 디지털 볼륨 컨트롤러도 됩니다. 그래서 오디오 인터페이스에서 요 그레이스 M905까지 디지털 신호로 들어오고 AES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M905에서 AES로 스피커로 보내는데 그때 요게 이제 볼륨 컨트롤러가 정확하게 적용이 된다. 그러면 만약에 이런 거 없이 그냥 쓰고 싶다. 그럴 때는 AES 출력이든 뭐 SPDIF 출력이든 뭐가 됐든 좋은데 디지털 신호를 내가 이제 여기 오디오 인터페이스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돌린다고 치면 요거 되거든요. 얘는 AXR4는 AES 아웃도 조절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모트의 뭐 8D였나? 뭐 그런 제품도 아마 그게 되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메인 아웃을 AES로 쏴서 조절하는데 그걸 볼륨 조절을 내가 바로 할 수 있는 DAC를 쓴다. 정확하게는 DAC가 아니라 DDC죠. 네. 그런 DDC를 쓰고 있다 그러면 문제될 건 없죠. 허나 그렇게 됐을 때 가격대가 확실히 많이 올라갑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법령적인 셋업? 아니요. 사람들이 사실은 이게 훨씬 쉬운 셋업인데 뭔가 그 선입견, 아날로그로 신호 처리를 해야 뭐 좋다라는 어떤 이런 것 때문에 아직 좀 인기가 없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앞으로 그렇게 갈 겁니다. 그렇게 변화될 것 같아요. 점점 가는 뽐새를 보면. 그 디지털로 처리를 해줘야 스피커 쪽에 좀 더 부가 기능, 그 다음에 룸 컨디션에 맞는 특별한 어떤 처리,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아마 어느 시점 됐을 때는 대부분 다 디지털 인을 지원하는 그런 스피커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잘 컨트롤해서 쓰려면 중간에 분명히 디지털 볼륨 제어를 할 수 있는 컨트롤러가 필요하다.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그냥 바로 물렸을 때는 오디오 인터페이스에서 그게 바로 조작이 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선택지가 좀 줄어든다. 이 정도는 기억을 하고 계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거를 모르면 사실 내가 엉망으로 듣고 있다라는 생각을 꼭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용이 좀 번거롭고 설명이 많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제대로 소리도 듣고 그다음에 작업을 하더라도 좀 편하게 하고 그렇게 편하게 했을 때 비로소 이런 스튜디오 같은데 데이터를 들고 왔을 때 문제도 없는 거고, 그리고 같이 이렇게 의논하고 상의하면서 뭐 때에 따라서는 온라인으로 그냥 데이터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최종본도 내가 지금 작업한 환경에서 같이 듣고 컨펌하는 게 아니라 본인 환경에서 컨펌한단 말이죠. 근데 그 본인 환경이 만약에 엉망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믹스한 사람이든 마스터한 사람이든 다른 외부 작업자들이 나름 정상적이고 멀쩡한 작업으로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잘못 듣고 있어갖고 미스낼 확률도 있단 말이죠. 의견 조율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런저런 상황들을 쭉 봤을 때 한 번은 누군가가 이거 좀 제대로 얘기해야겠다. 그리고 제가 제시한 방법이 이게 무조건 100% 옳습니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또 없어요. 이런 기준으로 이렇게 제어를 하면은 좀 더 효과적으로 내가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전제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방식이 있으면 또 뭐 공유해 주실 분 있으면 공유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고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엔지니어 박문수였습니다.